5천 명의 이란 최정예 병사들이 100m 깊이의 지하 무덤에 생매장되었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가 유일한 갱도 입구를 날려버린 직후 그곳은 완벽한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단 72시간 만에 이란의 심장이 영원히 멈췄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의 전말을 이해하려면 폭탄이 터지기 직전 지하 100m 아래에서 벌어진 그 소름 끼치는 72시간의 밀실 공포를 먼저 해부해야 합니다. 미 국방부는 무작정 산맥을 폭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잔혹하고 치밀한 질식 전술을 선택했습니다. 거대한 GBU-57 벙커 관통탄이 떨어지기 전 지상의 환기 시스템과 전력망이 사이버 공격과 정밀 타격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빛이 사라진 지하 100m의 밀폐된 공간에서 5천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이 자랑하던 불패의 요새가 거대한 관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외부에서 신선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자 수천 명의 호흡으로 인해 터널 내부의 온도는 급격히 치솟았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치사량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질식의 공포가 엄습하자 훈련받은 정예 병력조차 이성을 잃었습니다. 지상과 연결된 유일한 생명선이 끊어진 상태에서 그들은 산소 부족으로 인한 환각과 극도의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예비 전력 시스템마저 나토의 정교한 전자전 공격에 무력화되면서 지하 도시는 완전한 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서로를 짓밟으며 출구 없는 갱도를 헤매고 있을 때 하늘에서 진정한 사신이 강림했습니다. 15톤에 달하는 거대한 강철 괴물들이 방공망의 경고음조차 울리지 않은 고요한 밤하늘을 가르고 수직으로 내리꽂혔습니다. 이 괴물 폭탄은 지상에 닿자마자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60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와 화강암 안반층을 종이장처럼 찢고 깊숙한 심장부까지 잠수한 뒤에야 미리 설정된 지연 신관이 작동했습니다. 이 순간 현대 물리학이 만들어낸 가장 끔찍한 살상 메커니즘이 발동되었습니다. 폭탄이 터지면서 발생한 수만 도의 초고열과 초음속의 충격파는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좁고 단단한 안반 터널 내부에 갇혀버렸습니다. 거대한 안반층이 폭발력을 흡수하는 대신 끔찍한 압력 솥의 덮개 역할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 치명적인 열과 압력의 공명현상은 갱도 내부를 휩쓸며 튕겨다녔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던 병사들은 단 0.1초의 반응 시간도 갖지 못한 채 폐와 고막이 파열되며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어쩌다 이란은 자신들의 최정예 부대를 이런 완벽한 데스트랩에 스스로 밀어넣었을까요? 그 기원은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사담 후세인의 거대한 전차 부대와 지상 기지들이 미군의 압도적인 공군력 앞에서 단 며칠 만에 모래성처럼 붕괴되는 것을 목격한 테헤란의 지도부는 깊은 트라우마에 빠졌습니다. 정면 승부로는 절대 미군을 이길 수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얻은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때릴 수 없다는 단순한 논리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 경제가 서방의 제재로 피폐해지고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빵을 달라고 절규하는 와중에도 수조 원의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어 거대한 산의 창자를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분산 배치라는 군사학의 기본 원칙마저 무시했습니다. 수백 개의 작은 기지로 무기를 나누어 숨기면 보안을 유지하고 관리하기가 까다롭다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란의 전략가들은 모든 미사일과 드론 그리고 최고 위급 지휘부까지 단 하나의 거대한 지하 복합 단지에 집중시키는 치명적인 오판을 저질렀습니다. 한 곳에 모아두면 즉각적인 대규모 반격이 가능할 것이라는 그들의 순진한 기대는 결국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가장 완벽한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지상의 입구단 하나만 틀어막히면 국가 전력의 80에서 90%가 동시에 무력화되는 집중의 역설이 완성된 것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선택한 맹목적인 집중화 전략이 결과적으로 적에게 가장 효율적인 대량 살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콘크리트 장벽보다 훨씬 더 먼저 무너져 내린 것은 바로 조직 내부의 신뢰였습니다. 2026년 3월 말 현재 서방 정보기관의 통신 감청 자료를 통해 유출된 벙커 내부의 마지막 상황은 인간의 가장 추악한 이기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갱도의 유일한 삼각형 출입구가 미군의 스마트 폭탄비에 맞아 무너져 내리고 외부와의 통신이 끊어지던 그 절망적인 순간 지하 요새 안에 있던 이슬람 혁명 수비대 고위 지휘관들은 병사들을 지휘하는 대신 자신들만의 은밀한 탈출구를 찾기 위해 가장 먼저 도망치려 했습니다. 지휘관이 부하들을 지하 100m의 가스실에 버려두고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을 목격한 병사들의 절망감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이란 정규군과 수비대의 탈영률이 순식간에 90%에 육박하게 된 진짜 배경이 바로 이 끔찍한 배신에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탄 한 발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이란의 군사 조직은 수뇌부의 비겁함으로 인해 내부에서부터 완벽하게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헤란의 지상에서는 이 참담한 군사적 실패의 책임을 묻는 피비린내, 나는 내부 숙청이 은밀하고도 잔혹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미사일 도시 프로젝트의 설계를 담당했던 수석 공병대 기술자들과 지휘관들이 반역죄로 맹렬하게 추적당하고 있으며 체제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암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적의 요새를 지었다고 자만하던 최고 지도부는 결국 자신들의 맹목적인 믿음과 공학적 무지가 5천 명의 엘리트 군인들에게 직접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뼈아픈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파는 결코 이란 국경 내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테헤란의 지하 창고라는 거대한 심장이 십자마자 중동 전역에 뻗어있던 저항의 축이라는 팔다리들이 즉각적으로 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3월 마지막 주 국제해사기구와 미 해군 7함대가 수집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홍해와 아덴만 일대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이 쏘아 올리던 대함탄도 미사일과 자폭, 무인기의 공격 빈도가 무려 85% 이상 수직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는 후티 반군이 갑자기 평화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핏줄에 무기와 자금을 뿜어주던 테헤란의 중앙 공급 펌프가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란은 자국 국민들이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경제 제재로 인해 거리에서 굶주리고 빵을 요구하며 반정부 시위를 벌일 때도 국방 예산의 막대한 부분을 떼어내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시리아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에게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자금과 무기들이 보관되어 있던 중앙 창고가 단 한 번의 외과 수술식 공습으로 영원히 밀봉되면서 이란이 중동 전역에 구축해놓은 대리전 네트워크는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쓰레기 더미로 전락했습니다. 더 이상 테헤란으로부터 첨단 유도 무기를 공급받지 못하게 된 최전선의 무장단체들은 이제 극심한 무기 기아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휘통제센터가 사라진 틈을 타 시리아와 이라크 국경지대에서는 흩어져 있는 잔여 탄약과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과거의 동맹이었던 민병대들끼리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는 유혈, 내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네트워크의 붕괴는 이토록 빠르고 잔인합니다. 중심축이 사라진 대리인들은 이제 각자 도생의 처절한 생존 게임에 내몰렸고 이란이 수십 년간 막대한 피와 땀을 흘려 세운 중동의 세력 균형은 72시간의 폭격 앞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지도부는 무기와 자금을 무기로 주변국들을 협박해왔지만 이제 그들의 보호를 믿고 대리전을 수행하던 세력들은 뼈저린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안방에서조차 자국의 정예 병력을 지키지 못하고 생매장당하는 끔찍한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패배를 넘어 이란이라는 국가 브랜드와 지정학적 억지력이 완전히 파산 선고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무기가 끊긴 대리 세력들은 전장에서 아무런 전략적 가치를 갖지 못하며 오히려 지휘관들에게는 식량만 축내는 처치, 곤란한 짐 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결국 이란이 그토록 집착했던 지하 요새와 전략은 외부의 적을 막아낸 것이 아니라 이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동맹국들의 신뢰마저 붕괴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자해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중동에서 울려 퍼진 100m 콘크리트 무덤의 파열음은 아시아의 군사교리 점점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정학적 지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말 현재 서방과 대한민국의 정찰 위성들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지하기지 주변에서 평소와 다른 매우 다급하고 이례적인 물자 이동과 병력 재배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평양의 군 수뇌부는 벙커 관통탄 단 한 발이 거대한 산맥을 5천 명의 무덤이자 거대한 압력소트로 만들어버린 중동의 참사를 목격하고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이 반세기 동안 맹신하며 파내려간 수천 개의 지하 갱도가 완벽한 방패가 아니라 수십만 명의 인민군을 생매장할 수 있는 거대한 함정임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지금 자신들의 기존 출입구와 환기 시스템이 압도적인 항공 감시 전력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깨닫고 황급히 갱도 밖으로 이동식 발사 차량을 분산시키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포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현무 미사일의 전략적 가치가 이번 이란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주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중량의 탄두를 탑재한 현무호는 미국의 B2 폭격기가 투하하는 괴물 폭탄과 마찬가지로 적의 심장부를 깊숙이 도려내고 붕괴시키는 가공할 파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킬체인 시스템은 이제 단순히 적의 도발 징후를 탐지하는 수동적인 수준을 넘어 지하에 숨은 적의 숨통을 영구적으로 끊어버리는 능동적이고 치명적인 사냥체계로 진화했습니다. 적 갱도의 입구와 환기구만을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타격하여 내부 전력을 완전히 고사시키는 이른바 질식 전술이 한반도의 새로운 표준 타격 전술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 만리장성이라 불리는 거대한 지하 방어망을 운용하는 중국 역시 이 치명적인 벙커의 딜레마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베이징의 군사 전략가들은 이란의 붕괴 과정을 철저하게 분석하며 고정된 지하 요새에 의존하는 낡은 방어 교리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역사적인 기로에 섰습니다. 과거에는 적의 눈을 피해 더 깊게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 생존과 핵 억지력의 핵심이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 위성이 좌표를 특정하는 즉시 파멸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시대로 변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고정 표적은 아무리 깊은 곳에 숨겨두어도 결국 첨단 정밀 타격 기술과 열 감지 센서가 결합된 감시망의 손쉬운 재물이 될 뿐입니다. 방어의 주도권이 공격자에게 완전히 넘어간 이 냉혹한 현실은 지하 요새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종말을 고했음을 전 세계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첨단 군사 위성들은 지표면의 미세한 열 변화와 인공적인 기하학적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잡아내며 숨으려는 자의 모든 시도를 철저히 무력화시킵니다. 한반도와 대만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이란의 뼈아픈 실패는 북한과 중국 같은 적성국들에게는 등골이 서늘한 사형 선고이자 한미, 동맹국들에게는 새로운 타격 전술의 완벽한 실전, 교보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하로 끝없이 파고드는 맹목적인 두더지 경쟁은 끝났고 얼마나 더 빨리 지상 위를 움직이며 흩어질 수 있는가를 겨루는 새롭고 잔혹한 생존 게임이 아시아 대륙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숨는 자는 죽고 움직이는 자만이 살아남는 것이 21세기 전쟁의 새로운 법칙입니다. 제미니 다노이. 지하 요새의 처참한 붕괴는 단순한 전술적 패배를 넘어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 거대한 경제적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2026년 3월 말 현재 중동의 군사 예산 흐름은 이란의 끔찍한 실패를 기점으로 완벽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중동 국가들은 이란을 모방하여 막대한 오일머니를 지하 벙커 건설에 쏟아부었지만 이제 그 견고한 콘크리트 벽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뼈아픈 진실을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수조 원을 들여 땅을 파는 수동적인 방어 교리가 경제적인 파산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걸프 지역의 부유한 국가들은 지하 벙커 건설 프로젝트를 전면 백지화하고 그 거대한 자본을 즉각 능동적인 방공망 구축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숨어서 폭탄을 피하는 대신 폭격기와 벙커, 관통탄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보고 공중에서 요격하는 하늘의 방패를 사는 것이 유일한 생존 방식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러한 군사 교리의 급격한 전환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전례 없는 황금기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란의 참사가 벌어진 직후 중동의 거대한 방위비 자본은 한국의 첨단 요격 시스템으로 맹렬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의 천궁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첨단 다연장 로켓망은 현재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핵심 생존 자산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이란이 하늘을 내어주고 땅속으로 도망쳤다가 몰살당한 사건은 역설적으로 한국산 방공 무기 체계의 가치를 증명하는 수조 원짜리 실전 광고가 되었습니다. 적의 스텔스기를 탐지하고 정밀 유도 무기를 산산조각 내는 다층 방어망만이 지하에 갇혀 질식하는 끔찍한 운명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시장의 변화는 사이버 보안과 우주 감시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합군이 괴물 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이란의 환기구와 전력망을 통제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이버 공격으로 먼저 마비시켰다는 사실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강철 문을 닫아 걸어도 디지털 신경망이 해킹당하면 무적의 요새는 순식간에 거대한 밀실 무덤으로 변합니다. 이 서늘한 공포는 각국 정부가 국가 핵심 인프라와 군사 지휘소의 사이버 방어벽을 구축하는데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적의 사이버 침투를 막아내는 소프트웨어와 지표면의 미세한 지형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인공지능 위성 기술은 이제 재래식 무기보다 훨씬 더 비싸고 귀한 값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의 굶주린 국민들 피땀을 쥐어짜 가장 거대하고 단단한 무덤을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무덤은 적대국들의 첨단 무기 쇼케이스 장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중동의 맹주를 자처하던 국가가 낡은 교리에 갇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동안 주변국들은 하늘과 우주 그리고 사이버 공간을 지배하는 새로운 전쟁의 룰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지하 100m 아래의 어둠 속에서 5천 명의 엘리트 군인들이 끔찍하게 질식해가는 동안 지상의 글로벌 방산 주식시장은 생존을 갈망하는 거대한 자본의 대이동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무식하게 땅을 파고 들어가는 낡은 두더지 전략의 경제적 가치는 이제 완벽하게 0으로 수렴했습니다. 콘크리트에 돈을 묻어두는 시대는 끝났고 보이지 않는 전파와 데이터의 흐름을 지배하는 방패를 가진 국가만이 21세기의 진정한 패권자로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2026년 3월의 이 잔혹한 폭격은 21세기 전쟁사의 가장 결정적인 분수령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거대한 산맥을 깎아내며 100m 두께의 콘크리트 장벽 뒤에 숨어있던 이란의 군사적 오만함은 결국 5천 명의 최정예 병사들을 산채로 집어삼킨 가장 거대하고 비극적인 무덤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적의 압도적인 공군력을 피하기 위해 선택했던 맹목적인 지하화 전략은 현대 기술의 발전 속도를 철저히 무시한 대가로 국가의 안보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폭격기와 우주 공간에서 지표면의 미세한 열 변화까지 읽어내는 인공지능 위성들의 촘촘한 그물망 앞에서 지상의 어떤 물리적 장벽도 더 이상 완벽한 구원이 될 수 없음을 전 세계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깊은 곳이 안전하다는 환상은 이제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은신처는 곧 거대한 무덤이 되었고 통신망이 끊긴 어둠 속의 끔찍한 침묵은 그 자체로 이란의 완벽한 패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워싱턴과 런던의 최고 위급 전략가들은 이번 작전의 여파를 분석하며 전 세계 독재 정권들의 군사 교리가 강제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합니다. 100m 아래에 요새조차 안전하지 않다면 낡은 벙커 교리는 전면 폐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군사력의 척도는 얼마나 깊이 숨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이동하고 분산하며 흩어질 수 있는가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정된 표적은 위치가 발각되는 즉시 파멸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시한폭탄에 불과합니다. 이란이 20년 동안 파내려간 거대한 지하도시는 역설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기술의 진보를 외면하고 낡은 폐쇄적 방어 교리에만 집착한 대가는 국가의 심장인 정예 병력의 몰살과 수십 년간 축적해온 지정학적 자산이 단 며칠 만에 재투성이로 변하는 참혹한 결과뿐이었습니다. 혁신하지 않고 과거의 성공 공식에 머물러 있는 조직은 군대든 기업이든 결국 스스로 파놓은 무덤에 갇히게 된다는 가장 냉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제 세계는 은폐와 엄폐의 시대가 저물고 궤도 감시와 초정밀 타격이 지배하는 잔혹한 투명성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지하 100m에서 들려오지 않는 5천 명의 비명 소리는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전쟁의 시대를 알리는 가장 소름 끼치는 서곡입니다.